2017년에 노인 요양원을 따로 만들어요. 아 2017년에 그러니까 또 새롭게 만든 거라고요? 노인 요양원. 네. 네. 흔한 말로 뭐가 뭐를 못 끊는다고 또 만드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는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운영하고 구체적으로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식자재를 공급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걸 책임지는 게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공급이랑 만드는 것까지요? 네, 최은순. 최은순이 거기 들어가는 음식을 이제 보통 제공합니다. 식재료. 예. 식재료.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입니다. 네. 그런데 불안하다 갑자기. 왜 겁먹고 그래요? 뭔가 좀 아니 정승기 작가 그러는데 이거 제가 좀 예고하겠다 그러니까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야 그거 팩트 맞대냐? 증거는 있대냐? 막. 그러니까 증거 없이 하는 거 나 진짜 싫어하거든. 증거 다 있습니다. 예, 좋아요. 일단 그런데 예. 그거는 이제 알게 모르게 저희는 이제 알고는 있었고 저거 문제 많을 텐데 저것도 분명히 돈 해먹을 텐데 이러고는 있었는데 올해 1월달에 서울의 소리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12월입니다. 작년 12월? 예, 작년 12월. 정확하게 12월에 예. 제보. 온요양원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입니다. 현직 직원. 작년 12월이면 내란 그 터지고 전에 그 전부터 계속 저하고 관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예. 현직 직원. 현직 직원이 제보를 합니다. 음. 불법이 너무 많다. 노인 학대가 너무 심하다. 노인 학대? 노인 학대가 너무 심하다.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준다. 아픈데 병원을 안 데려가서 자꾸 죽는다. 뭐야? 뭐 이런 내용으로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계속 취재를 했고요. 예. 제보 내용이 다 팩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오늘 밤과 내일 밤에 이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아니 그 노인 학대 그리고 죽어나간다. 이거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데 혹시 뭐 몇 가지 그 증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 첫 번째 리포트의 제목이 개도 안 먹는다거든요. 와, 음식 어, 관련된 뭐야? 거. 음식 관련된 거여서 일단 사진을 뭐 제가 좀 몇 장 드린 게 있는데 그거 네. 사진을 몇 장 볼까요? 예. 저다 썩은 다 썩은 과일인데요. 네, 요거 이제 최은순이가 이제 그 요양원에 되는 음식물입니다. 예, 과일입니다. 사람이 먹으라고. 예, 네, 예. 이거 간식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아이씨 다 썩었는데. 사과 다 네, 물러있잖아 지금 썩고. 그리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와, 또 진짜 있잖아요. 이것들 악마네. 이게 사실이면 진짜. 이건 뭐야? 요게 이제 토마토 주스 1.5리터 한 병인데요. 네. 요걸 16명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간식 원가가 107원 정도 돼요. 계산해 보니까. 예. 저게 1,717원 정도 하는데 인터넷에서 예. 16명이 나눠 먹으니까 한 107원, 110원 정도 되는데 간식값은 노인들이나 보호자가 내거든요. 예. 1,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 인당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배 튀기네. 그렇죠. 대충 뭐 9배. 9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야, 진짜 악마네. 와,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곰탕이 식사로 나온 건데요. 뭐가 없죠? 네. 건더기가 없는데요? 대파가 없습니다. 대파. 파를 넣어줘야 먹을 거 아닙니까? 곰탕은. 그러면 끓인 것도 아니고 분말입니다. 분말. 분말 푸는 곰탕인데 와. 아니 근데 어찌됐건 대파를 넣어줘야 먹을 거 아니야. 식재료값 아끼겠다고 대파를 안 넣어주고 그냥 저렇게 먹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예. 너무 열악한데. 그리고요. 이거는 뭔가요? 계란이네. 계란은 뭐냐면 네. 이제 노인들이 그 고령의 노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렇겠죠. 있잖아요. 그런 당연하죠. 분들은 주로 이제 식사를 미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양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건의를 했대요. 그 미음에다가 계란을 좀 갈아서 넣어주자. 삶은 계란을. 예. 완전 식품이니까 계란은. 그래서 층당 한 층에 이제 16명 정도 지내는데 한 층에 16명. 네, 계란이 4알을 줬대요. 4알? 4알을 줬는데 최근에 이거 너무 많다. 3알로 줄여라 그래서 3알로 줄였다고 합니다. 아니 미친? 16명이 나눠 먹어요? 아니야? 근데 이제 미음 먹으니까 이제 미음을 안 드시는 분도 있고 미음을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어찌 됐건 꼼꼼하죠. 예, 식비 아끼려고 아무튼. 예. 4개 중에 3개 줄여서 뭘 이건 뭐 약간 공포 영화 같은데 내용이. 근데 네. 이거를 이제 그 현직에 있는 직원분이 제보를 해주시. 현직에 있는 직원분이 제보를 했고요. 이 사람 말만 제보자가 한 명이어서 이 사람 말만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수소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 한 분을 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총 2명이고요. 2명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뭐야 이 들어온 거는? 숟가락. 이거는 설거지가 안 된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해서 이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라고 지금 올려 보낸 숟가락입니다. 다시 해도 너무하네. 이게 설거지가 설거지가 끝난 숟가락입니다. 아 이거 너무하잖아. 지금도 있어요 이 요양원이? 네. 아니 지금 운영되고 있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니까요. 힘들다 이거 진짜. 일단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네, 그렇죠. 네, 이건 이제 먹는 문제고요. 네. 오늘 리포트가 총 3개인데 첫 번째가 이제 보신 거 개도 안 먹는다. 썩은 음식들 이런 것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건 이거는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보통 70대, 80대 많으면 90대까지의 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이제 치매나 치매기가 있는 노인들이 주로 지내는 데가 네. 노인 요양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편찮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공통된 얘기가 네. 병원에 안 데려간대요. 아픈데. 왜? 근데 이제 딱 보면 이건 병원에 데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와 관련한 기록들을 해요. 아니 환자가 아니라 노인들과 관련한. 그러니까 노인 그 요양 보호사들이 그냥 뭐 밥만 먹이고 뭐 기저귀만 갈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체크를 다 합니다. 뭐 하루에 뭐 변을 보면 뭐 변을 몇 번 봤다. 예. 혈압을 체크해서 혈압이 얼마다. 뭐 산소 포화도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네. 이 수치들을 보면 야 이거 죽겠는데? 사람? 네.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도 그냥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거는 이제 요양원은- 오늘 방송을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목이 그래서 이겁니다. 모든 게 돈 때문이다. 아니 그 돈이랑 무슨 관계야? 병원에 안 보내는 거랑? 돈이랑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병원을 보내면 요양원이 손해를 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요? 가족분들이 다 안 계신 건 아니지 이 않나요? 보호자들이 있죠. 근데 가족분들이 문제제기나 이런 거는 보호자들이 오면 보호자들이 면회가 잡히면 요양원이 바빠진대요.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이건 사실 이제 내일 보도할 얘기인데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생활실이 있어요. 1층이 현관이랑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있고 뭐 물리치료실이나 여러 뭐 공간들이 있고 2층, 3층, 4층이 생활실인데 가급적이면 그 생활실로 안 올려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회가 와도 이제 데리고 내려오는데 데리고 내려올 때 이제 깨끗하게 해서 데리고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면회를 하고요. 병원에를 왜 안 데려가는 거야? 그게 뭐 돈 때문이다.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인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장기 요양 보험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건강보험금 낼 때 내는 겁니다. 네. 장기 요양 보험금을 내죠. 네. 그러면 그게 대충 한 적게는 75,000원에서 많게는 9450원까지 인당 인당. 하루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수가 노인이 돼서 입소를 하면 등급이 뭐 1등급, 2등급에서 뭐 한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 따라 좀 다른데 대충 한 75,000원에서 9만 원 생각하면 돼요. 네. 하루에. 네네네. 근데 제가 들어왔는데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 그러면 제가 만약에 1등급이어서 9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9만 원이 요양원으로 지급됐다라고 하면 제가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반만 줍니다. 4만 5천 원.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병원에만 계시고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입원을 하게 되면 안 나오죠. 그렇겠네. 근데 요양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자리를 뺄 수가 없죠. 퇴원해서 돌아올 수가 있잖아.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못 받고 그냥 그 자리는 비워놔야 돼요. 이 악마네. 만약 그 사실이면 진짜 악마인데. 와 그렇다고 병원 안 데려가고. 악마 얘기 더 할까요? 그 요양 거기 김치를 요양원 그 몇 년 전에 네.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김치를 담궜다고. 네. 예예. 맛있으니까 그 환자분 그 요양 어르신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맛있게 잘 먹으니까 네. 최은순이가 맛을 보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게 하려고 소금을 뿌려버려요. 그 증언도 있습니다. 그 인간 아닙니다 진짜. 와 나 그 얘기 듣고 아니 그리고 그런 요양원이나 그런데 저염치기잖아요. 그럼요. 짜서 못 먹겠답니다. 아니 잘 드시는 거에 왜 못 먹? 식재료값 못 많이 아끼려고. 시켜갖고 아끼려고. 못 나가니까. 많이 먹으니까 네. 덜 먹게 하려고. 일부러 맛없게 해가지고. 예, 일부러 짜게 짜게. 해가지고 조금만 먹게. 네 조그만 와. 아니 계란 4알 주다 3알 준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들 진짜. 진짜 악마 아니야 이거는 이게 사실이면 진짜. 진짜 악마입니다.
와. 아니 제보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잘 안 믿겠습니까, 믿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이게 저희가. 너무 어렵죠. 네. 근데 이게 이미 제작을 마치셨고 관련 증언들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사진도 있고 기록들도 일부 그 내부에서 이제 받아서 검토를 했고 아 이건 팩트가 맞다. 예, 결론을 내렸고. 야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악마입니다. 네, 네. 관련한 뭐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오늘 저녁 9시 서울의 소리 그리고 장인수 기자의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서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와 너무 근데 좀 기분이 안 좋네. 아, 물레동이랑 기분이 똑같은 안 시간이네. 좋으실 텐데 이게 좀 그 저는 예견된 거라고 봐요. 장기 요양병원으로 해서 이미 한번 사고를 쳤잖아요. 그렇죠 한번 예. 했죠. 그랬으면 사실 요양원을 하겠다 이게 같은 거거든요 사실. 아. 요양병원이냐 요양원이냐. 요양병원은 이제 의사들이 상주하면서 이제 노인들을 생활하게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요양원은 거기는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의사들이 상주를 합니다. 여기는. 네. 요양원은 이제 의사들은 없는 거고. 네. 예, 이제 보호사만. 예, 요양보호사나 뭐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뭐 조무사 이런 돌봄. 사람들만 있는 거고. 돌봄이고요. 예. 그냥 사실 같은 건데 네. 저는 최문수 씨가 재미를 봤잖아요. 봤죠. 요양병원에서 재미를 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 뜨거워 하고 이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 하자마자 바로 이제 요양원 차리는 겁니다. 와. 나라에서 따박따박 돈 나오거든요. 야, 2017년부터 했으면 굉장히 오래 2017년 이런 8년 했죠. 8년. 그러니까 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눈먼 돈을 빼먹는 데는 아주 그냥 귀재들이네. 자기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버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거는 이제 예, 예. 국가 세금이 공단에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네. 와. 그리고 뭐 국가 기관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 그렇죠. 뭐 무섭겠습니까? 아. 국가 기관이? 그렇지. 예? 대표가 김건희 사이가 오빠고. 사이가 뭐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였고 뭐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데 아. 뭐가 무섭겠어요? 아 진짜 너무 야, 이거 기분이 무섭다. 너무 안 좋다. 이거. 끔찍하다. 야, 끔찍하다. 이거 저는 이거 특종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되게 기분이-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아니, 기분이 아니요. 이거는 내용이 좀 이게 너무 기분이 조금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기자가 하는 일이 원래 이런 아니, 겁니다. 맞아요. 이거 예, 파헤쳐 갖고 다시는 이런 예. 걸 못하게 해야죠. 그럼요. 아, 아니, 그러니까 뭐 기자님한테 제가 뭐 기분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좀 고통스럽네. 내용 네, 자체가. 근데 저희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네. 처음에. 어. 제보도. 아니, 저희는 처음에 왔을 때 안 네. 믿었어요. 처음에 저런 사진을 저희한테 처음부터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처음에 제보자가 말만 해갖고 에이 설마 했거든요. 근데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데 다 맞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저희는 나름대로 확인이 됐다라고 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 네. 확인이 안 된 의혹까지 하면 네, 네. 훨씬 많습니다. 네. 야,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게 운영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되고 2017년부터 있으니까.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아, 제가 알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요양원에 다녀왔고요. 아 그래요? 직접. 예, 예, 다녀왔습니다. 판론을 따야 되니까. 네, 그렇지. 네, 요양원 측에서는 그냥 취재 거부. 아, 네, 전화하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장희수 기자라고 하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온 요양원이라는 노인 요양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요양원의 대표는 전 영부인 김건희 씨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요양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음식 조리를 맡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입니다. 예, 저희 지금 뒤에 그 백에 나와 있는 이 분들과 관련된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전 영부인 김건희 씨의 집안이 운영하는 온 요양원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시작부터 저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온 요양원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취재를 시작하셨겠네요. 예, 지난 1월에 한 제보자로부터 서울의 소리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제보자는 자신을 온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예, 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저는 즉시 이 제보자를 만나서 예. 온 요양원 운영 실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보자가 내용을 좀 털어놓았던 것들이 충격적인 사실들이 아마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까? 네, 이 요양복지서가 털어놓은 온요양원의 실태는 참담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그 결과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참담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첫 번째 리포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온 요양원입니다. 노인 요양원으로 약 70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는 전 영부인 김건희의 친오빠 김진우 씨. 식재료 공급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가 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취재진에게 제보해온 사진입니다. 노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되는 과일인데 심하게 썩었습니다. 그래도 너무한다. 그거 자기네가 먹으라 그러면 먹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온요양원은 보통 바나나를 갈아 만든 주스를 간식으로 줍니다. 온요양원 한 층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15명에서 17명. 그런데 한 층에 제공되는 바나나는 6개에서 7개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해 요구르트 6, 7개를 넣어 가는데 그래도 모자라 물까지 넣고 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죠. 돈 아끼려고 거기다가 물을 탄다는 게 최은순 씨가 아까가 없죠. 지금.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건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입니다. 최은순 씨가 층층이 돌아다니면서 그 맛을 보고 맛 괜찮지? 이렇게 다 물어보고 그랬어요. 키우면 크고 그냥 멍하니 되는 거죠 뭐. 간식만 이런 게 아니라 식사도 형편없다고 합니다. 고기 나왔다. 그러면 고기 우리 같은 사람은 결코 질겨서 씹지 못하는 걸 그 너희들 드시라고 이렇게 주냐. 그리고 그것도 낚시를 해서 건질 수 있을 만큼 양도 적게 그렇게 주고 소시지 엄청 싸구려. 우리 강아지들도 안 먹을 것 같아. 지난달 식사로 나온 곰탕 사진입니다. 대파가 안 보입니다. 대파값을 아끼려고 안 넣은 겁니다. 그 뼈를 구운 게 아니라 정말 털어서 한 거거든요. 파도 하나 안 썰어놨잖아요. 먹으라고 주는 거냐 이게 음식이나 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요양보호사 A씨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온 요양원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맛없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환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이제 식단이 아닙니다. 그냥 개죽에 가까울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B씨도 A씨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요양원은 식기의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에 노인들에게 제공된 숟가락입니다. 설거지를 끝낸 건데도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식판 가위 같은 것도 너무나 이제 비위생적이고 오물들이 뜯어 붙어있는 거예요. 세척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농약사들이 거의 다 알아요. B씨는 온 요양원에서 계속 일하는 게 힘들 정도로 노인들에게 주는 식사가 형편없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먹고 사는 게 식사가 가장 우리는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데 그 어떤 그 행복 추구를 그냥 뭐 짓밟는 거죠. 이게 무슨 이런 음식이냐라고 몇 번 들었어요. 한편의 정도지 그것을 내는 것이 손이 부끄럽죠.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미안해서 배신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함께 첫 번째 리포트 보고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바나나 6개를 갈아서 만든 주스를 몇 명이 나눠 먹느냐? 16명이 이걸 나눠 먹는다. 일단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나나를 보통 한 번에 6개, 많으면 7개를 주는데요. 예. 그런데 이거를 다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네. 요양보호사들이 배가 고프면 예. 이 바나나를 한두 개씩 집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양이 더 주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6명한테 주는 바나나가 뭐 적으면 4개, 5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요구르트 같은 걸 타가지고 네. 양을 이제 늘린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희석되는 건데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온 요양원에 지금 모두 몇 명의 노인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까? 예, 온 요양원은 최대 70명까지 지낼 수 있는 시설인데요. 예. 현재는 63명의 노인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층별로 음식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 요양원이 대체로 그런데요. 각 층별로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예. 온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을 생활실로 쓰고 있는데요. 예. 이 4개 층에 63명의 노인이 지내고 있으니까 한 층당 대략 16명이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예. 조리실에서는 간식하고 식사를 준비를 하면 층별로 나눠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예. 각 층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예. 이 음식과 간식을 이제 식기에 나눠 담아서 노인들에게 배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 뭐 이제 보호사분들이 어쩌다가 한두 개 먹으면 양이 또 줄고 이 16명에게 뭐 많을 때는 뭐 7개를 다 준다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보호사님들이 한두 개를 만약에 드셨다고 한다면 5개를 가지고 16명이 나눠 먹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혹시 그 하루만 그랬던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여러 날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을 받아봤는데 예. 내용이 다 똑같았습니다. 바나나 6개에서 7개, 네. 요구르트 6개에서 7개, 예. 그리고 여기에 희석할 예.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 예. 물 한 대접, 물. 예, 이렇게 늘 같이 올라왔고 예.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구르트를 섞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양이 또 부족하면 거기다 이제 물까지 그야말로 진짜 물타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 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 취재할 때 과일 주스에 물을 탄다는 얘기를 듣고 예. 쉽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제보자 A씨의 말만 듣고 취재를 한 건 아닙니다. 취재 과정에서 수소문 끝에 예. 온 요양원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 예. 요양보호사인데요. 다른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예. 이 제보자 2명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곰탕 얘기도 잠깐 나왔잖아요. 곰탕에 대파값을 아끼려고 대파도 안 넣었다는 것도 역시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보자들은 네. 이런 걸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네.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의식을 한다거나 예. 이게 놀랍다거나 예. 이게 문제가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도 취재 후반부에 알았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이 왔는데 네. 곰탕 사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파를 안 넣고 이대로 제공이 된다라고 해서 예. 저도 좀 보고 놀랐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혹시 뭐 곰탕이 아니더라도 뭐 꼭 증거로서 사진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증언이 나온 것 중에 뭐 다른 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중요한 첨가해야 되는 채소들을 빼고 제공했다라든지 이런 대목은 또 없었나요? 미역국을 끓이면 예. 미역이 잘 없다라고 합니다. 미역국에 미역이 없는 거는 곰탕에 파가 없는 거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국이든 배식을 할 때 건더기가 좀 있어야지 건더기를 나눠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나눠 담을 건더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더기는 둘째 치고 예. 하다못해 미역국이면 미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미역이 잘 없다. 예. 그래서 배식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예.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식기 사진도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숟가락 사진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설거지를 하긴 한 걸까 싶을 정도로 의심되는 숟가락 사진이었거든요. 그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예. 이게 설거지가 끝난 게 아니라 네. 설거지를 해야 할 헌 숟가락 아니냐, 네네. 설거지가 안 된 숟가락 아니냐라고 저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예. 설거지가 끝나서 새 숟가락으로 식사 시간에 제공된 숟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 제보자는 아니고 한 그 요양 보호사가 예.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 이거를 조리실, 예.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를 하는 곳에 항의를 하려고 예. 사진을 찍어뒀던 거라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제보를 하려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예.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숟가락을 설거지해서 올려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어떡하냐.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라는 거냐 예. 이렇게 항의하기 위해서 예. 찍었던 사진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보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들 일 똑바로 해라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항의하기 위해서 미리 찍어뒀던 건데 그런 숟가락들을 정말 매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충격적인 것이다. 특히
이게 이제 위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저희가 부실하게 음식들이 제공된다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의 이제 영양 상태가 또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자, 다음 리포트 내용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다음 취재한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아, 네. 요양보호사들은 온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죽어나간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내용인데요. 두 번째 저희 준비한 영상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초반의 여성 최모 씨는 장기 요양 수급자로 온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앓는 소리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특별히 아픈 곳이나 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5일부터 무슨 이유에선지 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4일간 계속해서 변을 보지 못하자 담당 요양보호사는 12월 8일 변비약인 듀파락을 최 씨에게 투약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최 씨의 대변 기록지입니다. 5일부터 10일까지 변을 보지 못했고 8일 듀파락을 투약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다행히도 투약 3일 만인 11일 최 씨는 배변을 시작했지만 12일부터 설사를 했습니다. 12일과 13일 각각 3차례, 14일엔 5차례, 15일엔 10차례 이상 설사를 했습니다. 설사하고 폐혈하고 계속 하셨는데 한 열흘 변을 보내서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다운이 된 거예요. 뒤처지니까. 16일에도 8차례나 설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온 요양원 측은 최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애타는 거죠. 우리는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왜 빨리 병원을 안 모시고 가냐고 계속 들고 있더라고요. 최 씨는 19일부터는 다시 변을 보지 못했고 23일에 요양사들이 좌약을 투약하자 다시 설사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4차례, 크리스마스에도 1차례 설사를 했습니다. 최 씨의 배변에 문제가 생긴 지 20일이 지나서야 온 요양원 측은 최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곧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병원 가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병원 갔으면 살 수도 있는 분인데 너무 안 됐죠. 그 어르신이 불쌍하지. 최 씨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 건지, 요양원 측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속 설사하고 혈변도 있었던 걸로 봐서는 이제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허혈성 장염이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노인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즉각 대응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질병이고, 이런 시설에 있는 특히 분들에게서 요양원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료적인 판단을 좀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고. 노인 요양원 특성상 연로하고 말도 어눌한 노인들을 모시는 곳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는 건지 다른 노인 요양원 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10분 한 상황이 기록에 남을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죠. 10번 했으면 이미 상태가 그때까지 있으면 그게 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거를 시설이 감당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최 씨만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온 요양원에선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않아 숨지는 노인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욕창 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그 욕창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는 분인데 병원에 안 가고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B 씨의 증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지금 애가 대골집에 가더라고요. 바로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탔어요. 발라주고 뭐 괜찮냐 이 정도로만 하고 그냥 병원에 이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김모 씨의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혈압 수치가 3월 23일엔 177이었고 며칠 뒤 20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3월 말부터 열흘 넘도록 혈압이 200을 넘거나 육박했지만 온 요양원은 김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8일이 돼서야 김 씨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건지
병원에 다녀온 다음 날인 9일, 김 씨의 혈압은 217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의 대처는 안일하기만 합니다. 온 요양원에는 간호조무사가 3명이 있지만 이들은 평일 낮에만 근무합니다. 일과 시간 이후 그리고 공휴일에는 김 씨에 대한 혈압 체크는 물론이고 응급 조치까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고 있습니다. 설사를 계속하다 숨을 거둔 최 씨의 경우에도 좌약을 투약하는 등 그를 돌본 건 요양보호사들이었습니다. 혈압, 열체크 그런 것도 다 토요일, 일요일이나 그럴 때는 우리가 다 해요. 그리고 병원에 잘 못 푸는 분들 심한 경우에는 좌약을 넣는데 그것도 우리가 넣어요. 또 산부인과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질정을 넣는데 그런 것도 우리 보고 다 넣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해요. 요양원 측의 안일한 대처로 노인들이 사실상 죽어나간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만큼 관계 당국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보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말문이 막히는 일인데요. 하루에 설사를 10번 이상 했는데도 뭐 간단한 설사약, 뭐 변비약 이런 것만 주면서 20일간 방치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양원에서 이런 안이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이 제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믿기 힘들었는데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최 씨의 대변 기록지는 최 씨의 담당 요양보호사들이 그날 매일매일 확인하고 직접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보여드린 내용이 확실한 팩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0이 넘은 어르신께서 하루에 10번 이상 설사를 할 정도면 뭔가 단단히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죠? 예, 최 씨는 설사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요양보호사들이 최 씨를 확인했을 때 네. 보면은 항상 하혈도 같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하루에도 수차례씩 하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설사를 하도 많이 해서 예. 10번까지 기록하다가 기록을 다 못한 겁니다. 그냥 10번 그래서 이상이라고 적어 놓은 건데 예. 12월 15일 이후에 최 씨는 완전히 기력을 소진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예. 음식도 잘 못 먹고 예. 완전히 흔히 말해서 이제 퍼진 상태로 예. 그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과거에 그 아까 욕창 환자도 제대로 치료를 안 해서 돌아가셨고 이번 달에도 혈압이 200이 넘는 분이 있었는데 열흘 만에 병원에 데려갔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지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가면 그 치료비를 요양원이 다 내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예. 노인의 보호자가 부담하거나 혹은 예.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노인을 자주 병원에 데려가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모두 돈 몇 푼 더 벌려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다음 리포트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니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이렇게까지 방치한다는 거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이죠. 요양원이 이 노인분들을 얼마나 제대로 잘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 저희가 앞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든다. 계속해서 세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온 요양원에선 식사로 갈비탕이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양사 전에 영양사가 갈비탕을 한번 해준 적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먹어보네 우리가 그랬어요. 얼마 뒤 이 영양사는 잘렸다고 합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해서 잘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최은순 씨가 남는 게 없잖아요. 노인 요양원은 노인들에게 식비와 간식비를 매달 따로 받고 있습니다. 온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소문이 좀 드리려고요. 식비가 어떻게 돼요, 거기? 식대가 3,500원, 간식 2,000원 해가지고 30일 기준 37만 5천 원이에요. 온 요양원은 오전, 오후 하루 2번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간식 한 번에 1,000원입니다. 간식으로 자주 줬던 토마토 주스입니다. 인터넷에서 1,717원에 1.5리터 한 통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통을 약 16명이 나눠 먹으니까 한 명당 주스 값은
107원 정도입니다. 1,000원을 받아서 107원짜리 간식을 주는 겁니다. 이 밖에도 뻥튀기, 스프, 국수 등을 간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기들도 공무원실 하면서 그 어르신들한테는 안 좋은 재료를 쓰고 딱딱해야 되죠. 온유양원이 식비를 아끼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적게 먹도록 하는 겁니다. 짜요. 짠 게 기본이에요. 맛있게 하면 많이 먹으니까 짜게 한다. 이렇게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 술이 올라오면 그 국물 깔아버리고 이제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노인들도 짜다고 거기다 물을 타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 같다고도 합니다. 밥을 못 먹을 만큼 비위생적인 거는 둘째치고 재활용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밥 같은 거 남아서 내려보내면 그걸 쪄서 올라와요. 재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이따위로 하니까 돈 벌지. 요양보호사들은 식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몇 차례 건의했지만 시설장이 최은순 씨의 눈치를 보느라 바뀌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서 한번 먹어보지. 이게 제대로 이게 식사를 할 수 있냐. 몇 번을 했는데도 안 고친다. 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뉘앙스는 최은순 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본인이 조금 눈치를 보는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노인들이 낸 식비는 오롯이 노인들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온 요양원은 노인들에게 배식하고 남은 밥을 요양보호사들이 먹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다 못해서 먹었죠. 그렇게 안 먹는 날도 많았죠. 못 먹겠더라고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식비 명목으로 매달 4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안 먹겠다고 해도 식비는 내야만 했습니다. 안 먹는다고 안 먹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데 먹든 안 먹든 무조건 다 식비 받을 거니까 먹으라. 저도 떼고 나오니까. 아픈 노인들을 병원에 안 데려가는 것도 돈 때문이라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주장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정부는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1일당 최대 94,450원을 요양원에 지급합니다. 노인이 아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정부는 급여의 절반만 요양원에 지급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처음 열흘간은 절반을 주다 11일째부터는 아예 주지 않습니다. 노인이 병원에 가거나 입원하면 요양원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의료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안 모시고 가면 노인 학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안 모시고 간다든지 한다면 경제적 이유겠죠. 왜냐하면 하루만 갔다 와도 이제 일 수가에 50%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장기 입원이 돼서 10일이 지나면 더 되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돈 몇 푼 때문에 생명까지 아랑곳하지 않는 김건희 일가의 행태에 요양보호사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영부인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곳이고 그 돈도 많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 집안에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르신들 상대에서 피를 빨아먹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세 번째 리포트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보고 나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급여를 요양원에게 주는데 만약에 노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시에는 이 급여를 절반만 준다. 네, 맞습니다. 잠시 진료만 다녀와도, 그러니까 입원한 게 아니라 하루 진료만 다녀와도 급여의 절반을 주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1등급 노인의 하루 급여비가 최대 94,450원인데요. 네. 이 노인이 병원에 다녀오게 되면 요양원은 9만 원이 아니라 45,000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노인이 입원을 하게 되면 첫 10일 동안은 절반인 45,000원을 매일 받습니다. 네. 그런데 11일째가 되면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이 다른 노인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원한 노인이 언제 퇴원해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노인의 생활실은 비워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자주 병원에 가는 게 반가울 리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픈 분은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저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병원에 보내질 않아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믿기 힘들어서 계속 여러 차례 인터뷰도 하고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찾아봤는데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가 만나본 온 요양원의 직원 2명의 말이 일치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 안 데려가는 것이 확실하다. 예.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 그 제보자 분들끼리 서로 아시는 분들인가요? 아는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모릅니다. 취재진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각각의 제보자에게 예. 다른 제보자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지 않았고 예. 서로는 서로가 인터뷰를 했는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뭐 예상은 저희가 어르신들 드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앞선 영상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식사와 간식이 형편없는 것도 결국 돈이 이유다. 그래서 많이 먹을까봐 일부러 짜게 또 맛없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네, 과거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온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김장김치를 담궜는데 네. 직원들이 담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 담그고 나서 맛을 봤더니 간도 잘 맞고 맛있게 잘 돼서 네. 서로 잘 됐다라고 하면서 나눠 먹고 있는데 최은순 씨가 와서 맛을 보더니 예, 굵은 소금을 예. 여러 차례 집어서 김치에 계속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더 짜게 만들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정말.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령의 노인들이다 보니까 네.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음을 주로 드시는 노인들이 있는데 예. 미음만 먹다 보면 아무래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건의를 해서 완전식품인 계란, 예. 삶은 계란을 같이 미음에 갈아서 주면 어떻겠느냐 예, 건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온요양원 측에서 한 층마다 예. 삶은 계란 4개씩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걸 3개로 줄여라 라고 예. 하면서 3개로 줄여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한 층에 계신 어르신들의 수가 아까 16명 정도 평균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6명에게 주던 계란을 원래 4개를 줬는데 그마저도 많아서 지금 3개로 줄였다는 말씀이시면 저희가 이 황당한 내용을 전하면서도 만약에 이 어르신을 맡겼던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분노스럽게 다가올까 싶어서요. 그리고 그 식비와 간식비라는 게 다 노인들 쪽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네. 요양원의 인건비 네. 이런 것들은 장기 요양 급여로 다 충당을 하고 있는데 예. 식사비 그리고 간식비는 네. 노인 혹은 노인의 보호자가 전액 내야 됩니다. 네. 온요양원의 경우에는 한 끼 식사비로 3,500원, 그러니까 예. 하루에 1,500원이고요. 예. 식사비와 별도로 하루 간식비 2,000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래픽에서도 좀 봤습니다만 한 명당 들어가는 간식비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봤더니 그 토마토 주스 건인데 107원이 나온 거잖아요. 네, 온요양원 같은 경우는 하루 간식비로 2,000원을 받고 예. 2차례, 오전 오후 2차례 간식을 제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차례 간식비가 약 1,000원 정도 돼야지 예. 맞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원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107원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보셨으면 알겠지만 다른 간식들도 무슨 뭐 뻥튀기, 예. 그리고 수프, 예. 예, 이런 것들 사실 원가가 그렇게 1,000원 된다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간식들이 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만 이렇게 저희가 들어봐도 얼마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간식들이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인데